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역대 최강 규제라는 평가인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선 그 집에 살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파격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지 혹시나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따져봐야겠죠. 첫 소식 오은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매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정부는 오늘 서울 25개구 전역과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곳을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효력 발생까지 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사람들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갭 투자로 빨리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6억이라도 받으려면 이번이라도 받으시려고. 특히 이들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도 묶여 내일부터 대출이 제한되고 세금도 무거워집니다. 규제 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는 집값의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15억 원의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도 3배 가까이 뛰는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오늘 11호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였었는데 더 줄였습니다. 집값에 따라 4억, 더 비싼 집은 2억까지 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유찬 기자입니다. 직장인 신상호 씨는 4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서구에 집을 사려 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강서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내일부터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현금이 2억이 더 필요하게 돼가지고 계약도 못했고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6억 원의 주담대 한도가 집값이 비쌀수록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15억 원이 넘는 집은 4억 원, 25억 원이 넘어가면 2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고가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에 당분간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거래 제약이 상당히 커졌다고 초양극화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오는 29일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11호 대책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 서민, 지방은 피눈물을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 또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집값 폭등 시즌2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2배로 뛴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한강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은 20배에서 30배 올랐습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대출 한도만 계속 조이는 더 센 규제에 중독된 나머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만 잡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15억 원대 아파트에 4억 원만 빌릴 수 있다면 나머지 11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 첫 집을 꿈꾸는 30대, 40대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입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히려 현금 부자나 각종 규제를 피하는 외국인에게 투기구역을 골라준 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서울시도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며 한강벨트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건의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한강과 가까운 광진구 자양동 주거지 일대를 신속 통합기획 사업지로 확정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 재개발구역 사이 남겨진 유일한 노후단지였는데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1030세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배수보다 많겠다고 그러고 시간을 내릴 거다 올려줄 거다 생각 못했는데 쓰는 거지. 말 그대로 혼란스러워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엇박자가 나니까. 서울시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 규제 정책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발표를 강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아주 초강도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 보지 못했던 정책이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서울에서는 이제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토어제 대상이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되는 만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진 거죠. 한강벨트가 아니라 전역이 다 이제 해당이 된 건데 이 갭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일각에서는 그럼 주거 사다리를 아예 끊어버린 거 아니냐. 갭 투자 안 해서 집을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네, 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라면 집값의 40%만 있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서 주택 상승 거래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간 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들이 갭 투자를 활용해 집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강남 입성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가 주택일수록 주담대가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가 2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대출 6억 원에서 이제 2억 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 23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여기서 나온 얘기군요. 그렇죠. 이번 대책의 목적이 고가 주택과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것에 있는데요. 강남뿐 아니라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한강벨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소득자들이 영끌을 불사하며 고가주택을 구매해 집값을 올리는 것은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금 부자들이 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 돈을 맞췄다면 이제는 돈에 집을 맞추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초강도 규제 정책을 한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으로 집값은 잡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과 주변 지역 집값이 당분간은 숨고르기를 할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두고서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3에서 6개월을 보기도 하고 최대 1년까지 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장 냉각에 그치지 않고 이게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경우에 대출에 구애받지 않는 주택 거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또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갭 투자 금지했어요. 네. 대출 규제했어요. 세금은 안 건드린 겁니다.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세제 대책이 빠졌는데요. 이번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제 카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라면서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자, 아는 기자 조현선 차장과 살펴봤습니다.